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윤도현 밴드의 흰수염 고래를 좋아합니다. Hearing a lot of talk about a guy. He's supposed to have been born on this ship. 영화를 즐겨보고요. And never been off it since. Crazy story. 20 years without ever. 야무지게 말하고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시연 씨. 어떤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이시라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그 길이 아직 안 만들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제 잘 닦아서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농식 수화라고 하는데 그런 걸 확 바꿔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연 씨는 농인입니다. 시연 씨의 손은 늘 바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좋아하는 수다꾼이죠. 몸 행동 우리가 제스처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쉽게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다고. 왜냐하면 또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서로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고, 대화하다가 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문자로 주고받고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 잘하고 있습니다. 시연 씨의 제1 언어는 수화 언어, 수어입니다. TVN 다큐 스페셜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엽입니다. 라고 제가 수어로 인사드렸는데 모르셨다고요? 야, 이거 라디오라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청인,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소리는 당연하지만 농인, 이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인들은 소리 대신 눈으로, 감촉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죠. 시연 씨도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가 없었죠. 시연 씨와의 모든 대화는 수어 통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농아인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을 제대로 못했고 수화도 잘 못해서 수화도 못하고 말도 못해서 그림밖에 소통 방법이 없었대요, 어머니하고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어머니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때부터 계속 그림이 그냥 익숙하게 딱 손에 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는 뭔가 보니까 뭐 상황을 보면 그림으로 똑같이 그려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림을 했다고. 네. 손재주가 좋았던 시연 씨는 주로 그림으로 가족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정교한 그림 덕분에 대화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시연 씨 부모님은 시연 씨가 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죠. 그렇죠, 뭐 부모님 마음이 다 똑같죠. 검사를 다 해가지고 수술할 자를 딱 잡았어요. 그래 저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희망이 있더라고. 이제는 우리 딸은 진짜 듣는 게 되겠다 하고. 근데 그 과장님들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수술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의학이 부족했죠. 회의를 하더만 된다고 했는데 날까지 다 받았는데 어느 날 안 된다고, 수술 안 된다 하더라고요. 다시 뭐 지금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 포기를 했지 뭐. 다시 데려오면서 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농학교에 입학한 시연 씨는 공부에 흥미가 많아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일반 학교에서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러다가 이제 보니까 통합 교육이 있더라고요. 야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어느 좀 시간이 가면 야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래 그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 뭐라 하대요. 뭐라 그 통합을 시켜갖고 상처를 또 있게 하냐고. 부모 욕심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양쪽 교장 선생님하고 다 합의해야 해서 이제 그 학교를 가게 됐는데도
불과 뭐 3개월 그렇게 짧은 기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게 농학교에서 지가 최고였지만 그 학교에서는 아니잖아요. 엄마 나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학교 안 간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국 지가 안 되면 데려와야죠. 뭐 다시 농학교 제가 또 막 양해를 구했죠. 뭐. 정말 내가 잘 이겨내고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 학교에서.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네. 지금도 피곤한 꿈이에요. 악몽으로 그게 생각이 난다고. 왜 남자들이 이렇게 좀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악몽으로 군대 가는 꿈 꾼다고 하잖아요. 군대 갔다 고 그것처럼 저는 그 너무 힘들고 이렇게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악몽으로 그때 그 꿈을 꿉니다. 농학교로 돌아온 시현 씨는 수어로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습니다. 수어를 쓰는 농인이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고 지난 8월에는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수화통역학과인데요. 논문은 뭐냐 하면 부산 농사회의 그냥 한 인간이 아닌 농아인의 삶을, 농 입장에서 언어는 하나다. 부산에 사는 농아인 그리고 그분이 사용하는 수화 언어에 대해서 함께 연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 연구 자료로 실는 그런 그 독특한 부산 농아인의 삶을 연구해서 부산 뿌리 찾을까요? 부산의 뿌리를 찾는, 부산 농아인의 뿌리를 찾는 그런 논문을 쓰고 지금 이제 통과됐죠. 예,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 시현 씨는 지금 부산 농아인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 농아인협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현수 사무처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농아인 협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아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주간에 저희가 보호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간보호 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이나 또 수어통역 자격에 관심이 있으신 분 대상으로 수어 교육 하고 있고요. 농인을 위해서는 뭐 여가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활체육 관련 사업하고 복지 행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아인협회는 전국 각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농인들의 사랑방이자 구심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농아인협회는 농인들에게 그분들이 사시는 집 같고, 뭔가 그분들만이 모일 수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경로당도 됐다가 어떤 카페도 됐다가 놀이터도 됐다가 그런 것 같아요. 협회라는 곳이. 그리고 또 오셔서 통역사한테 요청하면서 통역도 하시고 또 통역사하고 가족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쩔 때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농인분도 계시고, 가족하고는 소통을 안 해도 저희 통역사하고는 깊숙한 것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도 해서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큰 형도 농인이어서 뭐 저도 수어를 아주 조금 할 줄 아는데요. 방송에 데뷔했을 때 주변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너는 왜 그렇게 손을 많이 쓰냐? 동작이 너무 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수어는 표정과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모르게 제 행동에도 수어를 쓰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농아인협회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서비스는 역시 통역입니다. 농인들에게 수어 통역이 필요한 시간은 하루 24시간. 모든 순간에 통역이 필요합니다. 늘 찾죠. 늘 눈 떠서 시작되고, 사고가 생길 때는 뭐 저희가 잠자는 시간에도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거의 24시간 자다가도 가야죠. 일상생활에 저희가 그러니까 농인들이 움직일 때는 무조건 통역사가 같이 대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각자의 어떤 교육이나 뭐 전문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는 또 추가적으로 또 통역이 지원이 돼야 되고요.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부산시 청각 언어장애인은 2만 4천여 명. 하지만 부산 농아인협회 산하 수어 통역센터에서 근무하는 수어 통역사는 고작 28명밖에 안 됩니다. 농인 1000명에 통역사 1명 꼴인 셈이죠. 수어 통역사가 농인과 가장 많이 동행하는 곳은 바로 병원. 수어가 꼭 필요한 병원마저도 자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아무도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병원들이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어 통역사를 고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이익이 안 되거든요. 2006년 7월 전국 최초로 부산 성모병원에 수어 통역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은정, 나희야 2명의 수어 통역사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죠. 예, 성함이요? 성함 강병관 씨요? 님입니다. 예, 지난번에 손목하고 어깨 아파서 오셨다 그죠? 어깨 맞죠? 어깨 아픈 거. 어깨는 좀 괜찮답니다. 예, 그때 2주 약 받아가셨고 2주. 약 드시고 좀 어떠세요? 약 먹고 나서 이거 지금 아픈 거 어때요? 저희가 이제 막 월화수목금 계속 다 바쁘거든요. 저희가 한 1년에 한 7,000건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에 600건이고 하루에 평균 30건 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농인분들이 오시면 한가만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 무릎이 아파서 왔다가 뭐 먹다 보면 또 뭐 위궤양을 일으켜서 뭐 또 소화기내과도 가고 안과도 가고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 피부과도 뭐 가려워서 여름에 이렇게 땀 흘리고 이러면 뭐 피부과도 가고 뭐 산부인과도 가고 뭐 다 가죠. 안 가는 과가 없어요. 뭐 신경외과, 신경과 뭐 저희 두 사람은 저희 병원을 전층을 유일하게 다니는 저희 두 사람이 제일 아마 직원들하고도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아이고 오은정 통역사님 아무리 바빠도 식사는 꼭 챙겨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통역사분들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정도로 농인들 사이에 부산 성모병원이 아니죠. 이 손소문이 나면서 부산, 울산, 경남 심지어 서울에서까지 농인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요. 서울에서 2달마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15년째 2달마다 혈압약 받으러 여기 옵니다. 서울의 의사 선생님이 저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혈압약을 받으러 왜 그까지 가느냐고. 다른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기차비가 더 나오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의사소통이 되니까 자기가 아픈 걸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기억했다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만큼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인 환자들은 이곳에서 그 어떤 곳보다 마음의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화를 안 하면 좀 애매한데 저를 통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수화하면 되게 좋다고. 농아분들 대부분 방문하면 필담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병원에 다니면서 불편한 게 너무 많다고. 진짜 전국에서 여기 이 병원 하나, 여기 부산 지역에 여기 하나, 많은 농아분들이 여기 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서로 이해하기도 쉽고 병이 낫기도 쉽대. 왜냐하면 이 병원에 오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재승 과장님 좋아요. 수화 잘합니다. 뭐 어디 아파요도 물어보고 내용 보면 쉽고 너무 항상 잘해 주셔서 좋고 제가 제 병을 잘 낫게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부산 성모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수어 교육을 하고 있어서 기초적인 수어를 할 줄 아는 의사와 간호사가 많은데요. 그래서 농인들이 이곳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수아바다입니다. 그중에서도 소화기내과 이재승 과장님은 농인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일 많아요. 통역사 없이도 농인과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외국 가서 누구 도움받을 때 바디랭귀지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말 아는 사람이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마음이 편하듯이 저도 환자가 저하고 같이 수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좀 더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처음에 배웠는데, 본인들이 흔히 하는 소통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느끼시는 거겠죠. 아무래도 수어를 쓰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아니까 좀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이해하면 더 많이 보이고 더 도와주고 그런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는 또 우리가 도와준다기보다 또 이분들을 진료하면서 저희들이 마음에 힘을 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며 소통하고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가 치료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에 엄마, 언니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해 청각 장애인에게 목소리를 선물한다는 한 이동통신사의 캠페인 광고. 광고에 나온 주인공은 농인입니다. 이 광고에는 사람 냄새 나는 기술, 한 편의 영화보다 더 큰 감동이라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목소리가 간절한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청인들에게 감동을 준 광고가 농사회에서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농아인 입장에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화가 있는데 왜 꼭 말로 바꿔야 합니까? 그 생각이 농아인 입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속 주인공이 나쁘게 말하면 이용을 당했다고나 할까요? 이동통신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지만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수어입니다. 수어를 쓰는 제가 차별받는 느낌입니다. 광고에서 농인을 불쌍하게 그리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수어를 사용하든 음성을 사용하든 자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죠. 수어가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음성으로 가족을 연결해주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31년째 농인들과 함께하며 수어를 연구해온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준우 교수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게 청능주의 오디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인은 우월하고 청인은 훌륭하고 농인은 부족해서 농인에 대한 복지와 재활과 교육의 접근은 농인을 청인으로 만들어야만 된다고 하는 시각, 그게 20세기까지 되어져 왔던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요. 노크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경적 소리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요. 소리가 당연한 청인들은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누군가가 농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힘듭니다. 청능주의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데요. 위험을 알리는 방법이 거의 소리로 전달되다 보니 농인들이 청인들에 비해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들을 수 있다는 게 때론 권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농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찾게 되고, 그중 하나가 인공 와우 수술입니다. 고신대학교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입니다. 인공와우는 말 그대로 인공으로 된 와우란 뜻이거든요. 와우는 우리가 쉽게 달팽이관입니다. 달팽이관. 인공으로 된 달팽이관 뜻이에요. 근데 달팽이관 자체를 넣는 건 아니고요. 인공와우는 달팽이관 속에 전극선이거든요. 전극선을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러면 바로 밖에 소리를 받아서 전극에 전기를 넣어줘요. 전기를 넣어주면 이 전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청신경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전기 에너지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극을 넣어주는 이 과정, 이게 인공와우 수술이 되는 겁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인공와우 수술도 꾸준히 발전해 왔는데요. 2005년 건강보험으로 수술비가 지원되면서 인공와우 수술을 선택하는 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유일의 농아 중심학교인 배화학교 이동화 교사는 누구보다 이런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대부분의 학생이 청각장애 학생이었고, 청각장애 학생 중에서도 이제 순수한 청각장애 학생도 있고 중복장애 학생도 있는데, 이제 인공와우 수술도 많이 하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청각장애 학생들이 이제 와우 수술을 한 학생들은 바로 보통 특수학교에 오질 않아요. 거의 이제 일반 학교에 먼저 보내려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니까 어쨌든 인공와우 수술은 한 90%? 하지만 인공와우 수술이 완벽한 청력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청능 훈련과 언어 치료가 동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은 내가 원래 듣던 소리, 가란 소리와 전기 신호에서 다시 발생한 가란 소리 좀 다르게 들립니다. 약간 로봇이 말하는 소리 같이 들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착용상의 문제. 착용을 할 때 이제 그 인공와우는 외부 장치가 달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걸 착용하고 있으면 여기에 물이 들어가면 이 기기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심한 운동을 하다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어렸을 때 부모의 선택에 의해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농사회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어도 언어기 때문에 어릴 때 배울수록 사실은 좋은데, 어릴 때는 이 청인과 동일한, 그러니까 농인으로부터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농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인공와우 이식 수술이나 또는 구화교육에 함몰돼 가지고 있고, 정말 중요한 수어를 본인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구화교육이나 그리고 언어 재활이나 치료 쪽에 다 몰입이 돼 있다가 이제 대학이나 또는 사회에 나가서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농사회로 들어오고 수어를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준우 교수는 농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수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언어는 정신을 담는 그릇이죠. 언어를 통해 생각을 키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쓰는 언어를 스스로 선택하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농사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농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까지는 와우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청각장애인인가, 그냥 한국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성인이 돼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나이가 되면 농사회에 들어가서 수어를 쓰는 농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농인 사회에서의 이제 그 수어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 이런 거는 엄청나시고, 그다음에 또 수어의 매력이 엄청 많거든요. 네. 되게 아름다운 언어인데 지켜져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자신만의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 아닐까요? 이제 우산을 들고 같이 가는데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빗소리가 너무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거기에 상처받지 않고 선생님 빗소리는 어때요? 라고 물었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멍하니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나는 소리가 보여요. 내리는 걸로 보이고 빵빵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고개 돌리는 걸 내가 볼 수가 있대요. 비가 오면 애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우비를 입고 밖에 나가요. 온몸으로 비를 맞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4살, 5살짜리 농아기가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하늘에 대고 비가 손바닥에 탁탁탁 떨어지고 머리에 탁탁 떨어지는 그 비를 느껴요. 그 표정은 빗소리를 들으면서 빗소리 좋네 하는 표정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자연을 뛰어넘어서 존재해요. 꼭 듣고 꼭 입으로 말해야만 세상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방역당국은 매일 국민들에게 생방송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옆에 항상 등장하는 사람, 바로 수어 통역사입니다. 기존의 수어 통역 화면하고 좀 다르잖아요. 브리핑 화면 자체가. 그래서 일반인들도 처음에는 그런 화면을 보고 그분들도 처음 접하는 화면이니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농인들에게는 수어로 전달을 해주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점차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의 언어로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시민분들도 자연스럽게 수어 통역이 당연히 제공되구나라고 인식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브리핑에 마스크를 끼지 않은 수어 통역사가 등장하자 수어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청인들은 이 수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접해본 적은 없는데 저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해서 제2 외국어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하는 사람도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있어요. 수어가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손짓하고 입 모양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거는 언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수어 통역사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어를 통해 가지고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전체로 하니까 주된 게 안 보이고 옆에서 계속 보이니까 조금 이질감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만을 위해서 더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보다 농인과 수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가 수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습니다. 정부가 수어를 국가 공용어로 지정하고 2016년 8월 한국 수화언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수화에 언어가 붙은 수화언어, 즉 수어, 이 수어가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처럼 하나의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016년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에는 한국어, 국어라고 하는 공용어, 공식적인 언어가 있고 그리고 농인의 공용어로 한국수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이현화 주무관의 말처럼 우리나라에는 2개의 공용어가 있습니다. 소리말인 한국어, 손말인 수어가 그것입니다. 강남대학교 이준우 교수는 수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어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수어를 제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시각 언어입니다. 시각 언어. 그리고 공간 언어입니다. 이 공간 속에서 시각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구현하는 활동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 바로 수화 언어, 즉 수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제스처, 몸짓, 손짓으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화 언어는 정말 언어로 손색이 없을 만큼 분명한 언어로서의 위치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어가 한국어 어순 그대로를 손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수어는 수어대로 나름 규칙과 문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어 같은 경우는 선형적으로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A 다음에 B가 나오고 B 다음에 C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휘가 나열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공간에서 동시에 여러 요소가 함께 나타난다거나 동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하는 굉장히 음성 언어와는
어순이 많이 다른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간다고 할 때 한국어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엔 등산을 그리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화로는 산과 산을 올라가는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게 순차적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순서대로 나열되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한국어와는 또 완전히 다르죠. 문법 체계뿐만 아니라 표현 방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밥을 먹다라고 하는 수화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정으로 밥을 먹다라고 한다면 밥을 먹다라고 하는 평서문이 되는데 눈을 크게 뜨고 턱을 좀 당겨 넣으면서 이 수화를 하게 되면 의문문이 됩니다.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뭐 혹은 밥 먹어? 등의 뭐 앞에 이제 어떤 시간 부사를 함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의문문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직설적이면서 담백하다고 할까요? 저처럼? 이 수어가 시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생겨난 게 있는데요. 바로 얼굴 이름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담고 있죠. 저는 이게 웃다는 수화인데요. 이게 뭐 주먹 쥐고 이렇게 이 턱에다 대는 것이 웃다인데 제 얼굴 수화는 이게요. 제가 항상 자주 웃는데요. 농인분들이 늘 웃는 교수, 웃는 사람으로 표현해 줘서 감사하죠. 이준우 교수의 얼굴 이름은 웃다고요. 저는 소주 여자거든요. 아가씨 때 소주만 마셨어. 소주 여자. 맥주를 안 먹었어. 소주 여자인데. 부산 성모병원 오은정 수어통역사의 얼굴 이름은 소주 여자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코 잡은 동작을 한 다음 검지와 중지를 가로로 나란히 펴서 턱부터 이마 위까지 올리는 동작이 소주를 가리킵니다. 냄새가 지독한 술을 마시고 취기가 머리까지 오른다는 걸 보여주다니 표현이 아주 예술 아닙니까? 예술. 저는 아직까지 얼굴 이름이 없는데 이참에 저도 소주 남자라고 한번 지어볼까요? 속눈썹이 긴 여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얼굴 이름입니다. 속눈썹을 마스카라 그 화장품처럼 이렇게 올리는 형태처럼 손가락을 길게 쭉 뻗어서 마스카라를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 새끼손가락을 동시에 펴주게 되는데요. 이때 새끼손가락의 의미가 여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주희 희 여자에서 이렇게 지화를 따서 만들었는데 저희 가족이 다 청인인데 다 수어 이름이 있다는 건 그래도 농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얼굴 이름을 갖는다는 건 농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수어. 야,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언어 아닙니까? 엄마? 아기? 아기?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듣고 내뱉은 엄마 아빠를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내내 우리는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를 통해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의 언어를 알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부산 배화학교 이동화 교사는 적절한 시기에 주어지는 언어적 자극이야말로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습적인 부분은 사실 언어적인 측면에 엄청 많이 기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 발달이 잘 된 아이들은 학습을 자연스럽게 좀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농인 아이라도 이제 그 농인 가족 사회에서 완전히 모국어로 수어를 배우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빨라요. 이제 수어로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른데 그렇지 않고 부모님은 청인인데 본인은 이제 청각장애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부모님은 말씀을 하시고 아이는 들리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언어 발달 지체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거는 학습 능력과 바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좀 더 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농인 가운데 유아기와 아동기의 수어를 배운 비율이 26.5%에 불과합니다. 청인의 대부분이 유아기 때부터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학교가 있습니다.
수어로 모든 소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대안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김주희 대표는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수어를 고등학생 때부터 처음 배워서 제 친구 농인들도 다 그렇게 저와 같은 학생 때였는데 제가 꿈을 꾸고 제가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과 제 친구 농인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 농청소년들에게 함께 농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외부적인 요인을 좀 맞서서 싸우고 버티고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마련해주면 좋겠다 해서 2006년도에 이제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처음 시작했고, 그러니까 여전히 아이들이 수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주 작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언어로 공부하는 것이 어렵더라.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2017년에 소부사 대안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이렇게 탄생한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이제 4년차 학교로, 특히 여느 학교와는 다른 수업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모국어로서, 그러니까 언어로서의 수어를 배우기 위해서 수어 과목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어라고 하지 않고 한국어 시간이 따로 있죠. 또 아이들이 내가 농인이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어떤 농인 역사, 농역사 수업, 농문화 수업, 농정체성 수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국영 수업 모든 과목을 통합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된 그런 개별 연구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체육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몸놀이 수업 시간에 파크루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가장 다른 지점이라면 저희는 수업을 정할 때 아이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요. 그래서 같이 회의해서 같이 교과목을 정한다는 게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해요. 교실의 모습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생님이 칠판에 학교에 간다라고 한글로 적고 수어로 뜻을 설명하네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정성 들여 글씨를 씁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죠. 선생님이 수어로 다시 설명합니다. 그제야 궁금증이 풀린 아이는 씩 웃으며 손짓을 합니다. 손끝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모로 세운 오른손으로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편 왼손등을 2번 두드리네요. 고맙다는 뜻입니다. 고맙다. 수어를 쓰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한데요. 대체 무엇이 이 아이들을 자존감 넘치게 하는 걸까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농인인 거 절대 숨겨야 돼. 머리 다 이렇게 기르고 인공하고 숨기고 보청기 숨기고,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를 계속 부정하고 굉장히 병리적으로 자기를 해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통합을 막는 장애물이 돼요. 반면에 저희는 수어만 쓰고, 쉽게 말하면 소부사 안에서는 농인인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아주 큰 소속감, 안정감을 얻고 시작해요. 그래서 정체성이 바로 서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게 되죠. 사회에 나가면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들이 수어를 잘 몰라. 그리고 만나면 너는 왜 구화하지 않니? 너는 왜 와우 수술을 하지 않았니? 다양한 질문들을 받을 때 이 아이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나와 언어가 다른 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흔한 말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하죠. 수어라는 펜은 그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는 강력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방송 특집 공개방송 수어 콘서트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한주영입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부산교통방송의 온라인 수어 콘서트가 그것인데요. 공연 내내 수어 통역사가 함께해서 농인과 청인 모두 즐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에는 뮤지컬 연출가이자 수어 아티스트죠. 손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세계 유일 핸디 래퍼 김지연 씨의 무대도 있었는데요.
서울농학교를 졸업한 후 춤이 좋아서 서울예술종합학교 무용학과를 선택한 김지연 씨는 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손으로 랩을 표현합니다. 한쪽은 지금 완전히 안 들리고요. 한쪽은 보청기를 착용을 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는 잘 안 들리고요. 음악 관련해서는 박자, 비트 이런 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어의 어떤 모양들, 표정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농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시원하게 그 노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행자로서 또 관객으로서 김지연 씨 공연을 함께 즐긴 한주영 씨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이 수어 래퍼 김지연 씨의 무대가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빠른 랩을 수어로 전달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였고,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뭐 비언어라고 표현하는 손짓, 몸짓, 표정들이 언어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비언어라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였고, 앞으로 수어로 표현되는 많은 노래들이 탄생했으면 좋겠고, 뭐 랩이든 뮤지컬이든 다양한 장르로도 이런 무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춤이 좋아 춤을 추며 농인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김지연 씨. 수어 연극, 수어 랩, 수어 뮤지컬 등 이미 다양한 수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원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유명한 래퍼와 함께 그 공연에서 저는 수어로 그 랩을 전달을 하는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인 중심의 수어 퍼포먼스 팀 조용한 수다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 저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하고 싶어서 모인 단원도 있고요. 또 봉사활동을 좋아해서 모인 단원도 있고, 수어를 배우고 싶어서 모인 단원 등 다양하게 모여 있는데, 학생분들도 있고 30대 직장인까지 있어요. 선천적으로 2급입니다. 우리가 공연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수어로 할까, 만들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수어 교실을 열어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수어를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의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를 직접 사연을 받아서 각색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모인 단원들은 나이도 직업도 달라서 다 같이 모여 연습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농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제대로 된 수어와 농문화를 전하겠다는 그 열정만큼은 최고네요. 조용한 수다를 이끌고 있는 김석휘 단장은 수어는 자꾸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어로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점점 더 개발하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일단은 저희 팀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조용한 수다가 가지고 있는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장애 관련 문화 예술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활성화되는 게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녕하세요. 솜사탕이에요.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늘은 좀 기초 단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어, 인사.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수어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죠. 손쉽게 배우는 수어라는 컨셉의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사탕은 이미 구독자 5,000명을 넘겼습니다. 왜 수어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수어는 농인을 만나지 않으면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손사탕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때는 수어 관련 전문 콘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수어도 다른 언어 교육처럼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었어요. 기초적인 수어를 알려주는 건 물론 인기 드라마나 영화 등을 수어로 패러디하고 수어와 함께하는 일상을 기록하는 등 10분 남짓한 짧은 영상 안에는 재미와 의미가 가득합니다. 수어를 바탕으로 하는 콘텐츠, 생각 이상으로 참 다양하죠. 수어를 가르쳐주는 건 기본이고요. 유명 관광지를 수어로 소개하고
노래와 랩도 하고 또 춤도 춥니다. 연극이나 뮤지컬도 물론 있고요. 아마 수어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잠깐만. 솜사탕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수어 공부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해.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수어 할 수 있어. 어떠세요? 수어가 언어라는 게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사실 9월 23일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수어의 날입니다. 수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수어와 농인의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해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앞선 2016년 수어를 우리나라 공용어로 인정하는 한국 수화 언어법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이 세계 수어의 날인지 우리나라에 한국 수화 언어법이 있었는지 아니 그보다 먼저 수어가 언어라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법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고 사람들의 인식이고 관점이에요. 그런 마음은 법으로 정책으로 바뀌기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전 국민이 농인이 사용하는 그 언어인 수어를 언어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른 사람으로 바라봐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청인들이 수어를 하는 것보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우선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농인과 수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달라졌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표정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손짓으로 몸짓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서로의 언어를 받아들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그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한번 노력해 볼까요? TVN 다큐 스페셜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 기획 최병윤, 제작 이은지, 박서영, 김도영, 구성 박미라, 지금까지 나레이션 신동엽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 농아인협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제목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는 이세별 작가의 동명 에세이에서 차용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